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속에서 급등하고 있는 첫 번째 테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정부와 배터리 3사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의 성장성 좀 어디까지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저희 시간상 오늘의 원픽 종목까지 바로 받아볼까요? 네, 사실은 뭐 당연히 이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원재료가에 대한 상승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주요 원재료, 니켈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가격 상승의 부담감, 이러한 부분들이 커지면서 결국은 배터리를 다시 사용하겠다라는 이슈들, 이러한 부분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정부 주체라든지 아니면은 주요 기업들이 모두 다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관심도는 높아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쪽에서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 있는 MPC라는 기업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여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테마가 엮여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플라스틱 사출을 하는 이쪽에서 매출액이 대부분 다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회사가 현대글로비스와 함께 배터리 쪽에 대한 케이스의 특허를 좀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은 이쪽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사용된 배터리를 운송하고 이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기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이 동사의 강점으로 좀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SK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대차 혹은 뭐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주요 배터리 업체들이 모두 다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진출을 강화시키는 상황 속에서 이쪽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네.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요, 오늘 거래대금의 급증과 함께 드디어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목표가 상향 혹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1,000원 선, 다만 손절가는 조금 짧게 8,100원 선을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다뤄봤는데요. 오늘의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MPC 함께 추세 대응해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목표 라인 11,000원 잡아주셨으니까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두 번째 테마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김민진 차장의 갈테마 오픈해보도록 하죠. 게임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뭐 메타버스 관련주나 NFT 관련주, 그러므로 인해서 뭐 세 달 동안 300%가 오른 종목들도 있고 한데, 최근에 잠깐 쉬었다가 요 며칠 들어서는 좀 종목별로 희비가 갈려져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일단 지금 구간에서 종목만 잘 고른다면 다시 한번 저희가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해봐도 될지요? 지금 방금 말씀 주셨듯이 사실 4분기로 진입하면서 특히 이제 12월 달이라고 한다면은 게임주들의 입장에서는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NFT라든지 메타버스 이슈에 워낙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최근 성장주 조정 흐름에 따라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고 거기에 더해서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커서 이평조정까지 마무리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게임주들 그 중에서도 4분기의 실적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나 뭐 NFT 관련된 종목들, 거기에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아가고 있는 종목을 살펴보자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이 아프리카 TV더라고요. 10월 달에도 한번 주셨었고 그때 당시 목표가 18만 원을 터치해서 저희가 수익을 봤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또 한 번 기회가 있을까요? 해당 시점에서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대표적인 주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실적이 강점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 실내 활동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동사의 플랫폼, 즉 별풍선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동사의 캐시카우는 상당히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광고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게임 업황이라든지 그리고 동사의 신규 게임 플랫폼, 광고 플랫폼에 대한 진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광고 단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핫했었던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와 NFT 같이 이제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사의 가장 이제 유명한 BJ들이 몇 명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BJ들을 NFT화 시켜서 이제 카드를 좀
판매를. 예, 그 유명한 그죠? BJ도 NFT가 2천만 원에 네, 팔렸다는 굉장히 소문이 있더라고요. 고가에 팔렸다는 예. 소문이 있죠.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에는 BJ에 대한 NFT지만은 향후에는 이 BJ 카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컨텐츠물에 대한 NFT화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이 NFT의 확장성에서 동사가 가진 강점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다양한 컨텐츠의 I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임 IP까지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로의 확장도 상당히 용이하다라는 측면,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NFT와 메타버스 두 가지의 테마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분기의 실적 기대감까지 좀 높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는 측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시면은요, 단기적으로 조정폭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고점 대비해서 20% 가까이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부담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평선인 61평선 직전에도 해당 시점에서 좀 반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였었던 자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쌍바닥을 형성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부담감이 적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수준 자체는 직전 고점까지는 시장의 불안 요소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네. 때 23만 원 선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7만 7천 원 선으로 조금은 길게 손절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아프리카 TV가 이 별풍선 쪽으로는 수익이 굉장히 좋은데 광고 쪽으로 다소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었죠. 근데 언제부턴가 계속해서 이제 광고 쪽으로도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평가를 안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까지 안아가고 있고요. 메타버스나 NFT 관련주로 더 게임주보다는 그래도 컨텐츠 쪽으로도 다양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함께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아프리카 TV 오늘의 종목으로 주셨고요.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반영해서 목표가는 23만 원까지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갈테마 가루와 함께 이슈앤뷰 저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 거고요.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